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미래 전략 도시 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의 호수공원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최민호 세종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50대 남편이 40대 아내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경찰에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오늘 이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법원에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왔지만 무용지물이었는데요.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가해자 통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황급히 도망치는 여성을 뒤쫓습니다. 시민들이 말려보지만 여성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4일 대낮 서산 동문동에서 50대 남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라며 숨진 아내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내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범행 전까지 모두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주로 가정사로 인한 말다툼이었는데 경찰은 1일 첫 신고 이후 B씨를 자신의 친정집으로 가게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3차례 B씨가 머무는 집이나 일하는 가게를 찾아왔고 4번째 찾아온 날 끝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접근금지 명령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가장 위급한 순간 A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착용했다 해도 1, 2분 안에 범행이 이루어져 경찰이 올 때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을 토했습니다. 칼로다가 찔르고 올 것도 칼로다가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적응하고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시민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시행 등 강력한 사전 통제 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출동해서 어겼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겼을 때 뭐 이게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피해자를 또다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화재 원인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의 보상안도 마련됐는데 정작 피해를 본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모인 협의체와는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열흘 넘게 지났지만 화재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과 가능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기록은 복잡하지 않지만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시신기의 전자기록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밸브와 CCTV 영상 등을 국과수에서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은교 소방청장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170개 격실 칸막이들은 준공검사 후에 설치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경찰은 격실을 임의로 미로처럼 만든 게 아니라 4,3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창고 용도로 준공 시 허가받았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 등과 함께 실제 건축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 측이 입점 상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보상안이 입점업체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 측은 입점 상인과 도급업체 등 170여 곳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협의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어 협의체 측은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에게 250에서 350만 원가량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른 보상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협의체 측과 연락이 닿은 현대백화점 측은 다음 주 중 협의체 대표단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남도가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 중립 실현을 넘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까지 창출하겠다며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만으로는 오히려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포함해 무탄소 청정에너지 개발과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지사는 보령시와 당진시, 중부발전, SK-ENS, 현대제철 등과 수소도시 조성 상호 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을 규제와 억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요 사립대 총장들의 연봉이 평균 1억 6천만 원, 최고 4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천안 백석대 총장이 4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을지대 3억 2천만 원, 우송대 2억 9천만 원, 천안 남서울대 2억 원 순이었습니다. 한남대가 1억 7천만 원대, 모건대와 배재대가 각각 1억 4천만 원대였습니다. 안 의원은 사립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3, 4억 원씩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의문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세종에서는 대표 축제인 세종축제가 3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막을 올립니다. 미래도시에서 만나는 세종과 한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세종축제. 장석영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나뭇잎 색깔이 물들고 국화꽃이 만개하는 등 가을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2013년부터 한글날을 즈음해 열리던 세종축제가 코로나로 두 차례 열리지 못하다 올해 성대하게 다시 열립니다. 미래도시에서 만나는 세종과 한글, 미래 전략 수도로 나아가는 세종시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세종대왕, 한글, 그리고 문화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에서는 플래시몹 한글 번개춤사위 나란말싸미와 100여 명의 시민합창단 공연이 펼쳐지며 호수공원 수상에서 어린 세종 이도와 대왕고래 이야기에 착안한 미디어 융복합 공연 고래의 꿈이 선보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경축식 행사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에어쇼, 전통놀이 방식의 불꽃놀이인 낙화놀이 등 모두 48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글을 주제로 해서 축제가 많이 진행될 것이며 또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함으로 해서 세종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갇혔던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껏 발산하시면서 세종축제와 연계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도 한자리에서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별빛 수상정원 등 아름다운 정원과 코리아 가든쇼를 볼 수 있고 가든 페스티벌, 분재전시, 반려식물 체험 등이 펼쳐집니다. 박람회 개최를 통해 우리 세종시 정원관광 기반 산업을 전국에 전국 홍보하고 중부권 최대 정원 문화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자유롭게 야외에서 즐기는 축제. 세종시는 특별함보다는 걷고 쉬고 놀다를 주제로 일상으로의 회복과 치유를 선물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2022 세종축제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종축제는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축제의 의미와 또 세종시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이제 과거에 행복청장으로 이제 재직하시면서 세종에 이제 많은 도로들과 교량들을 직접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이제 세종시장으로 이 세종 축제를 또 맞이하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리포트에도 보셨다시피 이 3년 만에 열린 이 세종 축제 주제가 이 걷다, 쉬다, 놀다, 미래 도시를 만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소풍을 가듯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에 갇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있고 또 보행교라는 다리가 있고 또 광장이 있어서 이제 정원산업박람회라는 것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즐기고 꽃도 즐기고 그러면서 호수와 공기와 그리고 많은 공연 등을 즐기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번 축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 콘텐츠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또 나흘간 열리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거 많죠. 우선 첫날에 이 대취타대 행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취타대가 길거리에서 행진을 하고요. 호수에서는 고래의 꿈이라고 하는 그 호수 쇼가 열리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블랙 이글의 그 비행기 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교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버스킹 페스티벌이 있고 그리고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한글 누리 공원이라든가 하는 많은 축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님 이제 어느새 취임하신 지 이제 또 네. 100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다양한 또 기업 유치들을 또 하고 투자 협약을 맺으셨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또 꾸준히 그 추구하고 계신 것이 미래 전략 수도 자적도시 세종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종시 역점 사업들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이제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수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행정수도를 채울 수 있는 자족 기능을 이제부터는 채워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취임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만은 KTNG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약 1,8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6천억 정도의 투자가 있는 IT 산업 13개 기업을 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세종시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로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한글 사랑 도시로 우리 자리매김을 하면서 한문화 도시 또 한글 사관학교 그리고 한류 문화를 전통과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교통혁명 분야에 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 변화와 대전 세종 간 교통망 연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 문제가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철도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를 이어가는 광역철도망 계획은 확정하고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기 착공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세종에도 지하철을 놓는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체계를 좀 다시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교통량을 좀 줄이는 그런 시책을 제가 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역사를 통해서 KTX 역사가 있어야 이제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2025년에 중이용 가속기를 활용한 비즈니스 벨트가 완공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 연구원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역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세종시로 오는 교통 여건들이 더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세종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보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대전시가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 일부를 덜어 유아교육비에 투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1인당 5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원금 부담을 놓고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우려돼 왔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100대 핵심 과제도 내놨습니다. 산업 용지 500만 평 확보와 대전 투자청 설립, 대전 영시축제 육성을 비롯해 도시철도 3, 4, 5호선과 어린이집,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천군은 오늘 김기훈 군수와 주민, 인근의 군산시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정의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군정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서천군은 참여와 균형, 공존과 성장을 4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으며 모두가 잘 사는 상생경제, 골고루 누리는 지역 발전 등 5대 군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9살 미만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벼운 점을 악용해 자신의 특수 절도 범행을 아는 18세 동생에게 뒤집어 씌운 19살 A군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대전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있던 명품 지갑과 75만 원어치 상품권을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A군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A군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대전에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을 사주해 금은방을 터는 등 소년법 등을 활용한 성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당진시 송화급의 한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2살 노동자 A씨가 2톤 무게의 철제 H빔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세워뒀던 H빔이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위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업계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가맹 업종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들이 결제 요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택시업계의 캐시백 가맹업종 허용은 택시요금 인하 효과는 물론 택시 이용자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사랑카드는 현재 31만여 명이 가입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택시의 연간 매출 규모는 3,300억 원 정도입니다. 천문연구원이 비행기를 탈 때 우주 방사선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양 우주 방사선 피폭량은 흑점 폭발 등 태양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때 급증합니다.